안녕하세요. 혼자 일을 위해 글 쓰는 푸들 동거 엄마입니다. 오랜만에 프리랜서의 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돈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프리랜서 또는 뭐 자영업, 뭐 1인 기업 이런 거를 하실 때 가장 크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돈 문제예요. 어떤 돈 문제냐고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출강을 가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항상 그쪽에서 어떤 페이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이제 거꾸로 어느 정도의 페이를 원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막 전직을 해서 직업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일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평균치라든지 그런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몸값을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 또 하나는 몸값을 세팅해서 일을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을 받을 때 뭔가 정산이 늦어지거나 안 되고 있을 때 돈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몸값을 책정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쪽이 가지고 있는 내규랑은 좀 맞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첫 번째, 내 몸값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그 업계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로 치면 신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회사 다닐 때 신입 때 생각해보면 이력서랑 자기소개를 내고 이제 뭔가 지원을 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희망 연봉 같은 거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반영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 자체 내에 이미 계속 인력을 썼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쓸지를 이미 마음속에 정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 회사 또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계속 했었는지에 대한 금액을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어필할 거는 많이 없지만 거꾸로 그쪽에서도 그 일을 처음 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보통치를 알아보려고 하면 답장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추천해 드리냐면 내가 어떤 업종을 바꿨어.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 업종으로 바꿨어. 그림으로 바꿨어. 그러면 일단 일이 들어오기 전에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평균치로 페이로 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수기로 그 데이터를 조금 적어보시는 거예요. 원고지 한 장당 얼마인지, A4 용지 한 장당 얼마인지, 또는 한 시간에 얼마인지, 뭐 그림이면 작품 호당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셔서 쭉 적으신 다음에 마지노선으로 내가 이만큼 이하로는 절대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를 기준을 조금 세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는 가격을 조금 깎아서 협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조금 덜하고 더 많이 홍보를 해주고 노련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인들은 좀 신선하고 새롭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거를 감안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 책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최소한으로 받고 싶은 거를 적어 놓은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은 방식이 뭐냐면 재능 기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뭐냐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기부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부인 거잖아요. 돈도 그러한데 재능도 그렇겠죠. 정말 제가 유명한 막 성악가예요. 뭐 댄서예요. 그러면 뭔가 좋은 취지로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경력이 있고 내가 이미 충분한 돈이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신입이 당장 그걸로 경력도 쌓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재능 기부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금액을 못 받게 되는 업계의 룰 같은 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능 기부는 하지 마시라.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평균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처음 하는 거야. 꼭 이거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의 금액을 세팅을 해 놓으시고 거기서 해당이 된다면 그거를 충족만 해준다면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이가 없이 하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지 못하겠고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입일 때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바꾼 케이스니까 페이가 조금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페이로는 절대 일을 맡아서 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냥 소정이라도 조금 책정이 되어 있는 일들만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생활이 지속될 수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업계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면 처음에 받았던 돈을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경력이라는 거를 통해서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인들과 똑같은 페이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면 점점 이제 보람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경력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품이 갈수록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경력이 내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씩 상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몇 작품 해서 내가 이 정도의 경력이다라는 기준들을 조금 세워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뭐 사기업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수강생분들이랑 수업을 할 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게 온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조금 작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렇게 가격의 폭을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한 2만 원? 10,000원, 30,000원 이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차가 될 때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긴 했었다. 하지만 제가 5년 차가 됐을 때는 그래도 그간에 했던 것들, 책도 5권을 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한 지가 벌써 뭐 5, 6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많이 상향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 같은 데 보시면은 페이를 지급하는 내부 규정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1년 차, 3년 차, 5년 차, 그 다음에 내가 뭐 학사 학위가 있는지, 석사가 있는지, 박사 학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를 올려서 책정을 해놨는지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어쨌든 구두 계약이든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회사 다닐 때를 생각하시면서 언젠간 주겠지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쪽에서 만약에 돈을 줄 생각이 없거나 만약에 악덕 기업이거나 거래처가 안 좋은 곳이야 하면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급을 미룹니다. 또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실수록 왜 이제 와서 연락했냐고 하고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미리 챙겨놔요. 그래서 캘린더 같은 데 표시를 해놓고 그날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적어도 2, 3일 내에는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들어오기로 한 날이야. 그러면은 일단 주말까지는 조금 지켜봐요. 어쨌든 금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연락을 합니다. 뭐 문자를 하던 전화를 하던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서 확인차 연락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정산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연락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정산을 제때 해주는 건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돈을 안 줘도 그렇게 체근하지 않는구나 라고 넘어가게끔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래를 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는 업체나 기관마다 정산을 해주는 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분간이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업체별로 꼭 날짜를 기입을 해서 꼭 개별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금이 되면은 바로 이제 문자가 오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뭐
뭐 모바일 인터넷이 안 터지거나 와이파이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는 문자로 다 세팅을 해놓고 날짜도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돈을 정당하게 한 노력만큼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준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떼이지 마시고 꼭 기간 내에 받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간혹 내가 계약한 금액이나 주기로 한 금액이랑 입금된 거랑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차이 나는 금액이 과연 뭐 때문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는 건데, 보통은 개인 사업자인데 뭔가 내가 사업체를 등록을 하지 않았어 하면은 3.3% 정도를 세금으로 공제를 하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딱 3.3%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 그러면 세금 신고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괜히 너무 핏대 올려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민망해지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먼저 계산을 조금 해보는 편이고요. 그래도 조금 갭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회생활 할 때 뭔가 껄끄럽거나 조금 불편한 이야기는 오히려 더 약간 릴렉스가 된 분위기에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괜히 막 너무 막 얼굴 붉히면서 하실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당시에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 그때 말씀하셨던 금액이 요 금액인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혹시 맞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돈이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계산 착오에서 벌어진 일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간혹 고의로 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는 꼭 따지고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돈을 제시를 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페이와 제시한 금액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냥 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5만 원 차이, 3만 원 차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정해놓은 금액은 시간당 30만 원이야. 근데 그쪽에서 28만 원을 불렀어. 아, 안 되네? 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원래 시간당 받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근데 제시해 주신 금액이 제가 평균 받는 페이보다는 조금 적어서 혹시 조정이 필요할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내규가 있어서 금액 자체는 조정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2시간 기준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 평균적으로 받는 페이는 요 정도인데 그럼 차라리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줄여서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타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시거나 시간이나 횟수 또는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 자체도 낮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여줄 수 없어. 그러면 장소를 나의 자택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쓴 책을 교재로 채택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가적인 조건을 조금 협의를 해보시고 괜찮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꼭 내가 원하는 일이면 따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 번도 돈을 안 받은 적은 없어요. 못 받은 적은 없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착오가 있거나 돈이 조금 뭔가 오해가 있어 덜 들어오거나 하는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연락을 즉시 취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다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는 내 일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처럼 계속 출근을 해서 얼굴을 봐야 되니까 언젠가는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일정이라든지 급여, 이런 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신 만큼의 정당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하지 못하면 프리랜서 하지 마세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지만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요. 제발!